정비 기능사 2013년 5회차 41번부터 60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큰 구멍을 가공할 때 먼저 해야 할 작업은 1번 스핀들 속도를 증가시킨다, 2번 금속을 연하게 한다, 3번 강한 힘으로 작업한다, 4번 작은 치수로 구멍을 먼저 작업한다. 요거는 일단 작은 치수로 일단 구멍을 뚫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42번 드릴링 머신을 작업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드릴의 날이 무디어 이상한 소리가 날 때는 회전을 멈추고 드릴을 교환하거나 연마한다. 2번 공작물을 제거할 때는 회전을 완전히 멈추고 한다. 3번 가공 중에 드릴이 관통했는지 손으로 확인 후 기계를 멈춘다. 4번 드릴을 주축에 튼튼하게 장착하여 사용한다. 그죠? 뭐가 됐던 간에 가공 중에는 내가 손을 넣어놓거나 뭔가 확인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오프 해놓고 장비가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 43번 스패너 작업 시 유의할 점으로 틀린 것은 1번 스패너의 입이 너트 치수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번 스패너의 자루에 파이프를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번 스패너와 너트 사이에는 쐐기를 넣고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4번 너트에 스패너를 깊이 올리고 조금씩 앞으로 당기는 식으로 풀고 조인다. 틀린 건 3번이고요. 이거는 이제 스패너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내가 맞는 육각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작은 걸 쓴다 라고 했을 때 여기다 틈새다가 어떤 걸 박아 놓고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44번 변속기를 탈착할 때 가장 안전한 작업 방법은 1번 자동차를 밑에서 작업 시 보호환경을 사용한다. 2번 잭을 올릴 때는 물체를 흔들어서 중심을 확인한다. 3번 잭을 올릴 후 스탠드로 고정한다. 4번 사용 목적에 적합한 공구를 사용한다. 답은 2번이고요. 요거는 이제 잭으로 들어 올릴 적에 그냥 말 그대로 차를 옆에서 보면은 이게 내가 어떤 잭을 요 중간에다가 넣어놓고 이걸 올리는 상황입니다. 올리는 상황에서 차를 밀거나 흔드는 거는 요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45번 축전지 점검 시 유관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전해액 비중을 측정한다. 2번 케이스 외부의 전해액 누출 상태, 3번 케이스의 균열 점검, 4번 단자 부식 상태. 그래서 이건 비중 측정이죠. 요거는 비중계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비중계라는 기계를 갖고 이제 측정을 해야 됩니다. 46번 축전지를 급속 충전할 때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1번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충전한다. 2번 축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케이블을 자동차에 연결한 상태로 충전한다. 3번 전해액 온도가 45도가 넘지 않도록 한다. 4번 충전 중인 축전지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2번이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급속 충전할 적에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케이블을 자동차에서는요 다 분리를 해놓고 해야 됩니다. 이거 완전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충전하는 거는 저희가 충전할 때에 수소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밀폐된 곳에서 화기가 있다 라고 하면 이건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전해액 45도가 넘어도 이제 폭발에 영향을 미칩니다. 47번 모터의 형식을 맞게 나열한 것은 1번 직렬형, 병렬형, 복합형, 2번 직렬형, 복렬형, 병렬형, 3번 직권형, 복권형, 복합형, 4번 직권형, 분권형, 복권형.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직권형 같은 경우는 저희는 보통 이제 시동, 전동기를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전동 팬 정도 봅니다. 그 다음에 복권형 같은 경우가 와이퍼 모터를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48번 파워 윈도우 타이머 제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그니션 ON에서는 파워 윈도우 릴레이를 ON한다. 2번 이그니션 오프에서 파워 윈도우 릴레이를 일정 시간 동안 ON한다. 3번 키를 뺐을 때 윈도우가 열려 있다면 다시 키를 꽂지 않아도 일정 시간 내에 윈도우를 닫을 수 있는 기능이다. 4번 파워 윈도우 타이머 제어 중 전조등을 작동시키면 출력을 즉시 오프한다. 일단 답은 4번이고요. 파워 윈도우 타이머는 보통 30초를
사용을 합니다. 30초. 즉, 이 IGN 이그니션 오프하고 나서 30초 이내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윈도우를 닫고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조등을 작동시키면이 아니라요. 요거는 도어를 열면입니다. 도어를 열면은 이제 그 즉시 출력을 중지한다. 49번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1번 비 오는 날 빗길 주행 시 공기압을 15% 정도로 낮춘다. 2번 좌우 바퀴의 공기압 차이가 날 경우 제동력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3번 모래길 등 자동차가 빠질 우려가 있을 때는 공기압을 15% 정도 높인다. 4번 공기압이 높으면 트레드 양단 마모가 된다. 일단 적합한 것은 답은 2번이고요. 타이어가 규정 압력으로 넣으면 이렇게 돼 있다면요. 혹시 저압, 고압이라고 좀 할게요. 저압이라고 하면요. 원래 규정값의 압력을 더 낮춘 거고 고압은 더 높인 겁니다. 그래서 저압으로 하면요. 타이어가 이렇게 좀 찌그러지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되고요. 고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가 좀 더 볼록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압은 마찰이 증가가 되고 고압 같은 경우는 가운데서 그냥 마찰력은 좀 더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찰력이라고 하면 좀 그러나요? 접지 면적이라고 할게요. 접지 면적이 다소 증가하고요. 고압에서는 접지 면적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 빗길 주행 시 공기압은 15% 정도로 낮추는 게 아니라 높여서, 요거는 더 높이면은 접지 면적이 뭐 더 낮아지는데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높이게 되면요 트레드가 더 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배수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고요. 모래길 등에서는요 15% 정도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기압을 높이면 가운데 부분에 이제 마모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합한 거는 답은 2번으로 보실 수 있고요. 50번 자동차 소모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부동액은 차체 도색 부분을 손상시킬 수 있다. 2번 전해액은 차체를 부식시킨다. 3번 냉각수는 경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4번 자동 변속기 오일은 제작회사의 추천 오일을 사용한다. 설명 잘못된 건 3번이죠. 요거는 경수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경수가 아니라 연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수라고 하면은 저희 증류수나 이제 빗물 또는 수돗물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51번 계기판의 충전 경고등은 언제 점등되는가? 1번 배터리 전압이 10.5V 이하일 때, 2번 알테네이터에서 충전이 안 될 때, 3번 알테네이터에서 충전 전압이 높을 때, 4번 배터리 전압이 14.7V 이상일 때. 그래서 계기판의 충전 경고등은 언제 점등되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발전기가 충전을 안 할 때입니다. 알터네이터에서 충전을 안 할 때. 요거는 간단히 보면요. 여기에 접지돼 있고 플러스 선이면 알터네이터 L단자 쪽, 여기 L단자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갈 쪽에 이 중간에 계기판에 경고등을 통해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그니션 온 하게 되면 뭐 요 중간에 뭐 이그니션 스위치도 들어가겠죠. 이그니션 온 하면 계기판을 통해서 알터네이터의 L단자 쪽으로 가서요. 여기서 이제 접지가 됩니다. 그래서 점등이 됐다가 알터네이터가 회전을 해서 충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빗불 그러니까 플러스 전원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플러스 전원, 이쪽에서도 플러스 전원이 나와서 경고등이 소등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터네이터가 충전이 안 될 때. 52번 와이퍼 모터 제어와 관련된 입력 요소로 나열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와이퍼 인트 스위치, 2번 와셔 스위치, 3번 와이퍼 하이 스위치, 4번 전조등 하이 스위치. 그렇죠. 이런 거 그냥 와이퍼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와이퍼 인트, 와이퍼 스위치, 와이퍼 하이, 그 다음에 와이퍼 오토 등등이 볼 수 있습니다. 53번 자동차의 종합경보 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제어 기능은 1번 도어록 제어 기능, 2번 관광식 룸램프 제어 기능, 3번 엔진 고장 시 제어 기능, 4번 도어 열림 경고 제어 장치. 그래서 종합 경보 장치는 보통 이제 BCM이나 이제 에탁스 정도를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바디 쪽에 관련된 거고, 엔진은 요거는 엔진 이슈죠. 엔진 ECU 쪽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54번 점화 플러그에 불꽃이 튀지 않는 이유 중 틀린 것은 1번 파워 TR 불량, 2번 점화 코일 불량, 3번 TPS 불량, 4번 ECU 불량.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요거는 이제 전자제어 타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엔진 ECU가 있으면 ECU는 파워 TR의 베이스 쪽을 제어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되고요. 컬렉터는 1차 코일과 점화 1차 코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화 코일이 불량이 되거나 파워 TR이 불량이 되거나 ECU가 불량일 때는 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55번 연소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물, 2번 공기, 3번 점화원, 4번 가열물. 연소의 3요소죠. 제외가 되는 거는 물이죠. 공기가 있어야 되고, 공기와 혼합해서 이제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가열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가 내가 이제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점화원이 있어야 됩니다. 56번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1번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2번 피로를 경감시킬 수 있다. 3번 좋은 품질의 생산품을 얻을 수 있다. 4번 기계 소모가 많고 동력 손실이 크다. 답은 4번이죠. 요거 이제 작업장의 환경을 개선했다는 건요, 내 주위가 뭔가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답에서도 좋아지는 거가 올바른 거고, 나빠지는 게 이제 틀린 걸로 좀 볼 수 있겠죠. 57번 사이드 슬립 시험기 사용 시 주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험기의 운동 부분은 항상 청결해야 된다. 2번 시험기에 대한 직각 방향으로 진입시킨다. 3번 시험기 답판 및 타이어에 부착된 수분, 기름, 흙 등을 제거한다. 4번 답판 위에서 차속이 빠르면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차속을 멈춘다. 답판 위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브레이크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답판을 진입할 때는요, 최대한 천천히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58번 다음 중 오음의 법칙을 바르게 표시한 거는 E 전압, I 전류, R은 종입니다. V는 I, R 이라고 하죠. 여기서 요것만 V로 E를 줬으니까 E는 I, R 하면 되죠. 그래서 올바르게 표시한 거는 답은 4번. R은 I분의 E 해서 답은 4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59번 20도씨에서 양호한 상태인 100AH 축전지는 200A의 전기를 얼마 동안 발생시킬 수 있는가 라고 있습니다. 1번 20분, 2번 30분, 3번 1시간, 4번 2시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배터리의 상태죠. 여기서 뭐 20도씨도 있는데요. 요거는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이고 100AH입니다. 100AH입니다. 100AH는요, 암페어 곱하기 아우어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200암페어를 몇 시간 동안 쓸 수 있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X는 0.5가 나옵니다. 0.5가 나오고, 그러면 1시간에 그러니까 0.5 아우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으로 하면 30분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0분. 60번 논리회로에서 5R 더하기 낫에 대한 출력의 진리값으로 틀린 것은 단 입력은 A, B, 출력은 C다. 5R은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낫은 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1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0이 나와야 되는 거고, 0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1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R은 1 들어가는 게 0, 0이면 0, 0, 1이면 1, 1, 0이면 1, 1, 1이면 1입니다. 그래서 A가 0이고 입력이 1이면 원래 출력은 1인데 낫이 들어갔으니까 1에서 0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A가 입력이 0, 0, 0, 0이면 0으로 출력돼야 되는데 요게 낫이 들어갔으니까 1로 출력해야 되니까 요게 지금 틀린 게 된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1이 들어가면 출력은 1이 되고, 요거는 낫이 가면서 0 맞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0이 들어가서 출력은 1인데 낫이 가니까 0, 0이 맞죠. 그래서 틀린 거는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